아침에 밥을 먹으면 점심 때 바로 설사 나오고, 뭐 점심 먹으면 배가 엄청 아프다가 바로 멈추질 않고 막 20일 이상 계속 되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병이기도 하고. 어차피 걸렸다. 어쩔 거냐 지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라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몰랐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말할 수 없었던 뱃속 고통에 관한 이야기. 소화기내과 김효준 교수에게 듣는다. 아픈 건 언제부터 아팠어? 입학하기 일주일 전부터 아프더니만 계속 되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14살 희경이 네, 3월부터 시작된 복통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땀도 계속 나고. 이게 구멍처럼 난 데가 이렇게 있었어. 응? 항문 쪽에 이렇게 큰 구멍이 하나 있었어, 항문 쪽에. 응? 큰 궤양이 있었단 말이야.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소장은 염증으로 부은 데다가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은 궤양 때문에 구멍까지 난 상황. 희경이는 이름도 생소한 크론병 진단을 받았다. 환자들 맨 처음에 크론병이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의아해하죠. 크론병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죠. 우선 크론병이라는 거는, 크론이라는 것은 의사 이름이다. 맨 처음에 이 병을 기술한 의사 이름을 따서 크론병이라고 불렸고, 이 병은 장내 면역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장내 세균에 대해서 지속적인 염증 작용에 의해서 장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지속됨으로써 만성적으로 가는 만성 장 질환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입과 식도를 거쳐 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소화작용을 통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분해된다. 이후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 물을 흡수한 다음 항문을 통해 배설하게 된다. 크론병은 바로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는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 중에서도 소장과 대장에 많이 발병하는데 특히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회장 말단부에 염증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염증은 비정상적으로 항진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처음에는 염증에서 궤양으로 발전하다가 궤양 주변에 점막이 불룩하게 올라오면서 대장벽은 마치 자갈을 콘크리트에 온도시킨 것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아직 크론병의 완치 방법은 없다. 김효종 교수는 어린 환자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시작했다. 이제 이 병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이 병이 잘 낫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잘 먹어야 되고 병원도 규칙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응? 이거 났는데 조절만 잘 되면 남들만큼 공부 다 잘할 수 있고 시집 가고 애기 낳고 뭐 이제 결혼 생활하고 그런데 문제 없으니까 빨리 죽는 병도 아니고. 응? 크론병은 10대와 20대의 연령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그저 배탈이나 장염증으로 생각하기 쉽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점심 때 바로 설사 나오고, 뭐 점심 먹으면 저녁에 배가 엄청 아프다가 바로 설사하고. 예, 그냥 물처럼 막 나오니까. 크론병의 초기 증상으로는 배를 쥐어짜듯 느껴지는 복통과 함께 적게는 하루 3-4번, 많게는 수십 차례 반복되는 설사가 대표적이다.
또한 감기 몸살처럼 열이 나거나 온몸에 기운이 빠져 나른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반복되는 설사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생겨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성장 발육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병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죠. 여기 병원에 와서 이제 선생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도 뭐 크론병 이러니까 그게 뭐 무슨 병, 뭐 예를 들면 암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뭐 이 병의 증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이제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병을 지금 얘가 앓고 있다고.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걱정되거든요. 어린 나이에 발병했다는 것. 그것은 이 병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경 씨 역시 어린 나이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병과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코 줄게. 배 아프진 않고? 네. 월경은 잘해요? 약 잘 먹었고? 잘 안 먹었죠. 잘안 점심약은 항상 못 먹었어요. 이 약이 그 나이의 여성들처럼 화장으로 한껏 멋을 낸 인경 씨. 얼굴만 봐서는 그녀의 긴 투병 생활을 짐작이 힘들다. 그리고 여기 형상은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보이면서 반짝반짝한 게 정상인데 하지만 최근 촬영한 인경 씨의 대장 내시경 결과는 숨길 수 없는 상처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대장 점막은 매끄럽고 얇아 반짝이면서 점막 하층의 혈관들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하지만 크론병을 앓고 있는 인경 씨의 경우 심각한 염증과 궤양들이 뒤덮고 있는 데다가 그로 인해 궤양 주변 점막들까지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대장벽은 마치 자갈반 모양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 둘, 셋 해서 구멍이 나 있고 이쪽도 구멍이 나 있고 안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부어 있거든. 이게 청창기 저거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보다 좀 심해. 지금 뭐보다 이쪽이 좀 심해갖고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황. 구멍이 나 있는 거거든. 환자의 항문 주위에 크론병으로 인한 합병증까지 나타났다. 그때 규칙적으로 마질레스를 항문 주위에 생긴 3개의 누공들. 그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었을 인경 씨. 그거 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못 받았었는데. 대체 그녀의 몸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크론병 환자들의 경우 장내 염증과 궤양이 심해지면 장에 구멍이 뚫리는 누공이 생기기도 한다. 이 누공은 농양을 동반하는데 치루처럼 비정상적인 길을 만들어 항문 주위를 뚫고 나오기도 하고 자궁이나 질로 이어져 심각한 누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누공은 크론병에 동반되는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일반적인 치료와 증상은 비슷하지만 크론병 환자들의 경우 수술을 해도 잘 낫지 않고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누공은 5개 있어요. 네? 항문 쪽에 3개, 질 쪽에 2개 해가지고 3개 있고 질 쪽에 퉁퉁 부어 있는 상태거든. 네. 근데 앞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면역자 갖고는 지금 되지가 않으니까 주사를 좀 맞는 게 좋을 것 같아. 김 교수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권했다. 없을 것 같고, 실도 꾸미면 이제 완전히 재발을 없애고자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쉽지 않고 지금 결혼도 안 했고. 그때 그게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쪽 질 앞에 쪽하고, 그럼 윤신도 이쪽으로 이렇게 염증 있는 내기가
거기. 아니요, 이 겉으로 염증이 있는 거죠. 염증은 저 안에 나팔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일로 통해서 들어가서 겉에 피부의 염증이지 임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네. 항생제를 좀 더 써봐야 되거든. 항생제 써보고 항생제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 항생제를 2주 써보고 반응이 없으면 그다음에 주사를 약이요? 맞읍시다. 네, 항생제를 2주 써보고. 결혼과 출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이제야 마음을 놓는 인경 씨. 당분간 약물 치료를 받으며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크론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떠한 환경적 요인에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크론병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유전자가 있더라도 환경 요인이 꼭 한 가지 요소에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유전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피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과거에는 서구 백인들에게만 발병하는 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화되면서 인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크론병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크론병 환자 수는 대략 5천여 명 이상. 인구 10만 명당 0.05명이던 발병률도 1.34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음식 등의 환경 요인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고에 의하면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횟수하고 크론병의 발병률과 비례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구화된 그런 음식들이 크론병에 발병하는 환경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설탕같이 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등의 서구화된 식생활이 장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명확한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설사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최우진 씨.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졌다. 지금 보면 이게 항문 쪽도 지금 살살 많이 해서 퉁퉁 부어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니 화장실 가는데 힘든데. 그래도 재발했을 것 같은데. 술 안 먹었어요? 술은 거의 지금 안 해요. 감기약도 안 먹고? 감기약도 왜 이렇게 안 날까? 그에게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은 7년 전의 일이다. 평소 장이 좋지 않았지만 건강한 편이라 자부했던 최우진 씨. 어느 날 시작된 복통은 시간이 가도 멈추지 않았다. 설사가 심하니까 멈추질 않고 막 20일 이상 계속 되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제 계속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주위. 검사 결과 우진 씨의 병명은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병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염증성 장 질환의 하나다. 약물 치료에 잘 안 듣는 건데. 검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대장벽 어디를 둘러봐도 정상 조직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점막 대부분은 염증으로 뒤덮여 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사촌지간이라 할 만큼 원인과 치료법에 있어 비슷하다. 하지만 두 질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크론병은 식도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발생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크론병은 궤양이 심각해지면서 대장을 관통하는 누공까지 생기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단순히 점막에만 염증과 궤양을 유발한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완치 여부에 있다.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은 치료법은 같은데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크론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입에서부터 대장부터 생기니까 항문까지 생기니까 다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생깁니다. 대장에만 생기기 때문에 대장을 완전 절제, 전 대장 절제 수술을 하면 이건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죠. 궤양성 대장염을 앓는 환자들 중 상태가 심각할 경우 대장을 모두 잘라내는 전대장 절제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때 소장의 일부를 끌어올려 인공 항문을 다는데 재발의 위험은 없지만 평생 장루를 사용해야 해서 요즘은 드물게 시행되고 있다. 대장염하고 비슷한 병이 있는데 그게 걸려서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약물 치료만 받아왔던 우진 씨. 오늘만큼은 심상치 않다. 재발할 만한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생활 습관 중에서? 요새 다시 또 가게를 오픈하면서 못했거든요. 피곤하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해서 재발한 것 같아요. 예상대로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 예, 치료는 꾸준히 받고 약도 꾸준히 먹었는데 다시 오늘 교수님 소견이 다시 악화됐대요. 무슨 특별히 생활이 변화가 없었거든요. 조금 일 때문에 약간 과로라면 과로라 한 3개월 정도 쉬지를 못했어요. 병이 재발한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환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 모두 증상이 악화되었다 다시 완화되는 것을 반복한다. 이때 증상이 없는 상태를 관핵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의 경우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불행스럽게도 아직 크론병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크론병의 치료의 방법은 두 가지로 우선 나누고 있습니다. 유도요법과 유지요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유도요법이라는 것은 증상, 복통이나 설사나 열이나 그런 증상이 있는 급성기에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유도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지요법이죠. 그 증상을 계속 재발하지 않게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을 유지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유지요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갔냐. 유지요법이 오래 계속된다 그러면 그거는 완치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죠. 지금까지 많은 약제들이 개발됐고 향후 10년 후쯤이면은 분자생물학적 발전에 힘입어서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급성기 환자들의 경우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고 염증을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나 항염제 등으로 약물 치료를 한다. 그런 거는 안 나오겠지? 안 나오, 편집 해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약을 먹으며 아무리 신경을 써도 몸 상태가 뜻대로 돼주는 것은 아니다. 15년 정도 심각한 빈혈로 고생했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던 은영 씨. 3년 전에야 비로소 크론병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관해기를 유지해왔지만 작년 11월부터 상태가 악화됐다. 하루에 설사를 7번씩, 8번씩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심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식사를 못하고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계속 굶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입원해서 2주 동안 금식하고 다시 또 스테로이드 같이 병행해가면서 지금까지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스테로이드 계속되는 치료에 경제적 부담도 무거운 짐이다. 이 주사를 아까도 제가 수납하러 갔더니 고가의 그 이제 주사 처방이 나 있으니까 수납 직원분이 저한테 물어요. 이걸 주사를 몇 번까지 맞냐요. 그래서 평생 맞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웃었는데
평생이라는 말에 그분이 아주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평생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한때 은영 씨 역시 많은 방황을 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고 병을 받아들이지 못해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사실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아주 가까운 몇몇을 제외하고는 제가 크론 환자인 줄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고 남들이 알아서 결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추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와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약은 있어요? 몸이든 마음이든 환자들은 힘들 때마다 김 교수를 찾는다. 그리고 마음속 이야기를 내려놓는다. 네. 왜 지난번에 내 핸드폰 번호 저거 해놨는데. 선생님 건 저한테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아니 여기 지금 했는데 안 해. 한번 근데 왜 선생님은 제 번호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해가지고 내 저장해놨었거든. 좀 불러보세요 한번. 0106. 약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한계가 분명하다. 하지만 희망은 늘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얼굴이 알려져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의사로서 환자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정신적인 그런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만성적인 질환 환자들에서는. 저는 그래서 항상 오면 얘기합니다. 젊은 친구들 오면은 애인 생겼냐? 또는 결혼 언제 하냐? 또 나가라. 나가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자꾸 희망을 북돋아주고 앞으로 또 지금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이 개발된 후에는 관액이라는 것이 상당히 10년 이상 연장될 수 있다. 그런 얘기, 희망적인 얘기들을 해주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늦은 시각, 김효준 교수의 연구실은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내과 의사로 살아온 지 20년. 아버님께서 병원 입원 출입이 좀 잦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의사들이 좀 상당히 좀 권위적이셨던 면이 좀 있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답답하셨던 점이 의사들 만나기가 쉽지 않다. 또 의사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런 상황을 좀 설명 듣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게 나는 얼굴 보기 쉬운 의사가 한번 되고 싶다. 돼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환자에게 의사는 그리 편한 상대만은 아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환자들에게만은 편안한 사람이고 싶었다. 반갑습니다. 네, 위인이시네. 네. 누구? 크론병과 교양성 대장염 환우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 공연에 초청받았기 때문이다. 문 회장이 전화했더라고 못 온다고 몇 번씩이나. 다른인데. 요즘은 농담도 먼저 하시고. 오랜 시간 만나다 보니 의사도 환자도 어느새 친구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아이 왔구나. 아이고 반갑다 야. 아이고 살이 좀 빠졌네. 어? 준호 씨의 등장에 김 교수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아이고. 크론병이 발병한 후 준호 씨는 내내 심각한 통증에 시달려왔다. 한때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받은 진통제에 중독돼 생사의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소개로 김효정 교수를 만나 치료받으면서 1년여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예전에 있던 병원에서 제가 살아났다는 것만 듣고서도 신기할 정도였었거든요. 그 병원에선 모든 의료진들이 저가 다 죽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효정 선생님은 저한테 꼭 제가 죽으려고 했을 때 저에게 마지막 손을 뻗쳐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저에게 마지막 남은 빛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참 감사드리죠. 그 때문에. 느릅나무 껍질
오랜 시간 크론병이라는 같은 숙제를 놓고 고민한 때문일까? 의사와 환자 사이엔 단단한 신뢰의 끈이 있다. 오늘까지 안 기다리셔도 될 거래요. 거의 먹으면서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일단 그렇게 먹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이제 저희를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다독거려 주시니까 그런 거에 이제 환자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몸은 몸이지만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독거려 주시니까 그거에 이제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만난 지가 참 오래됐죠. 어떤 환자는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 대학교 때 대학생 되는 환자들도 있고 10년 넘게 있으니까 이제 뭐 동생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하고 그런 환자들인데 이런 데 와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또 여기 오니까 또 밝은 것 같고 외래에선 이제 할 얘기들도 많이 못하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더 내면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뼈가 어느 때 아파요? 김 교수에게 봄 손님이 찾아왔다. 수술해서 이제 크론병이라고 진단이 됐었는데 오랫동안 김 교수에게 치료를 받아온 크론병 환자 박상혁 씨. 약 먹고 잘 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에게 크론병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싶다는 상혁 씨. 이 부위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여기 와서 이제 의사 얘기를 듣게 한다는 것만 해도 본인이 자신이 있다는 거하고 솔직하다는 거니까 크게 평가를 좀 해줘야지. 뭐 질문할 거 있어요? 궁금한 거? 관리를 잘 하라고 하시는 거는 약을 잘 먹는 거 말고 생활에는 어떤 제한사항이나 이런 건 특별히 없는 건가요? 생활에 제한될 건 특별히 없어요. 이게 생활 환경적인 요인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환경 요인 중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무리하지 않으면 몸에 좋지 않은 거야 당연한 거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친구가 이 병을 바라보는 거를 또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같이 하는 동반자가 된다면 그 같이 알아서 병을 이제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그 곁에 두고 관리하는 어떤 그 그렇죠.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벗어날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잘 관리하겠다는 게 상혁 씨의 생각이다. 그리고 4개월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0년, 50년 더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그럽시다. 눈이 나빠 안경을 쓰는 것처럼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크론병도 잘 낫지 않은 그저 그런 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상혁 씨는 여자친구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했다. 환자는 의사의 스승이다라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환자를 잘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세상에 없다. 단지 방법을 찾는 게 오래 걸릴 뿐. 김효종 교수는 환자들을 통해 희망의 진실을 다시 깨닫는다.